오세훈 시장이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날 의원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이런 분위기였을까?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만찬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는데 구청장들, 시의원들, 구의원들과 함께 했잖아요. 오 시장이 내가 지금 나 혼자 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이 선수들, 구청장하고 같이 지금 목소리를 대변해가지고 하는 거야.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현 지도부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최대의 강도의 압박을 한 것이다. 막 쫓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장동혁 대표도 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본인이 읽지 않았느냐. 이 지방선거 성적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그 선언문을 읽으면 당장 전환기 씨 이런 사람들이 배신자라고 하고 윤 어게인이 지지 철회한다고 그러고 그럼 가뜩이나 자기 기반이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저륜에는 약간 동의하는 듯 하면서도 내가 읽지는 말아야 되겠다. 어제 국힘당이 이걸 저륜 선언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튼 뭐 윤석열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뭘 확실하게 그냥 하면 될 걸. 우리 저륜이다 그러면 될 건데 일단 뭐라고 했는지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차 의원총회 마치겠습니다. 일단 의원 전원 일동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원래 저걸 또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네가 대표니까 네가 읽어라 그랬더니 장동혁은 안 읽고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뭐 이렇게 올리자고 그러니 그냥 의원 일동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김성환 평론가님. 나는 죽어도 하기 싫어. 그런데 안 하면 너네들이 나 쳐내겠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자.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 계획이 어그러질까 봐 그랬던 거라고 전 보거든요. 어떻게 될까 봐? 자기 계획이 어그러질까 봐. 계획이 뭔데요? 일단 서울하고 부산은 이겨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서울에 지금 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진짜 불출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뜯어말리고 난리를 쳤다 그래요. 그래서 후보 등록을 안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오세훈의 대항마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당내 경쟁자도 없는 상황인데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나 출마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서울시 선거 구도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도 나 출마 안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내가 선거를 잘 치르는 것도 잘 치르는 거지만 선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라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겠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동의하는 척 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그 입장 결의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조갑재 대표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냐. 계몽령 칭송자가 공관위원장,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당무감사위원장, 윤석열파가 윤리위원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기 고성국 이런 유튜버들하고도 절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당에 주로 이제 장동혁의 그 뜻을 받들어서 맨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죠. 곽우신 기자님이 지금 어마이뉴스에서 국힘당 출입하죠? 네, 국민의힘 출입입니다. 어제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제 의원총회가 그 오세훈 시장의 이 소위 말하는 불출마에 가까운 그러니까 공천 미신청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계속 원래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 안 했어도 원래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면 의원총회 한번 하려고 했고 오세훈 시장의 요구와 상관없이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방선거 관련 기조를 정하기 위한 의총이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날 의원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이런 분위기였을까라는 물음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쯤부터 주변 이제 측근 그룹을 통해서 기자들이 약간씩 흘렸어요. 이런 식의 충격요법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 시장이 본인이 정치적인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좀 간을 보다가 이제 한번 써보게 된
된 거고 실제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이제 소장파 의원들하고의 이제 어떤 이 일종의 이제 티키타카도 있었던 거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만찬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백브리핑을 하는데 다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청장들, 시의원들, 구의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오 시장이 내가 지금 나 혼자 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이 선수들, 구청장하고 같이 지금 목소리 대변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지금 나를 정말로 내칠 거야? 나 없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현 지도부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최대의 강도의 압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장 대표가 본인 자체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친윤계로부터 빌려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에 버틸 만한 자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그 불쾌감이 어제 장동혁 대표가 백브리핑을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걸로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 국힘당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대안과 미래 뭐 이렇게 만나고 장동혁 나오면서 막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막 씩씩씩 되면서 막 나가고 그러던데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안과 미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만나고 장동혁 대표도 만나가지고 저륜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저륜 기조로 가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필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은 전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결과적으로 아니 나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 기조로 간다라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안과 미래 측에서 그날 이후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가 더 이상 기조 변경 얘기 안 하겠다. 노선 변경 얘기. 포기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포기라고 썼잖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정말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직접 선거를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관망세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선수로 뛰어야 되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안과 미래가 여기서 그냥 포기한다고 손을 뗀다고? 나는 이대로 선거를 칠 수가 없는데? 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이대로 본선에 가봤자 질 확률이 높으니 그러면은 경선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번 지금 던져봐야겠다라는 식의 수를 쓴 걸로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겠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안 나갈 생각도 했을까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유리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공천 추가 접수도 안 해주고 기소도 안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본선 나가면 지는 건데 그대로 해봤자 이번 선거를 피하고 데미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 개편, 그러니까 당권 관련 싸움 때 본인이 이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진짜로 당에서 기조를 바꿔주고 추가 공천도 받아줌으로써 본인이 좀 본선에서 나은 확률을 뛸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쨌든 본선에서 유리해지는 측면이니까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계산으로 이제 이런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그럼 한 나오죠. 가지만 더.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나 그러면 뭐 등록도 안 해. 뭐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후보를 안 내는 한이 있더라던가 뭐 그런 한이 있더라도 네. 공천 룰과 뭐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 공천의 원칙상 그게 맞기는 한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SNS에는 굉장히 강하게 썼다가 그래서 그 이후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많이 가서 들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개인에게 특혜는 줄 수 없지만 요지를 요약하면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 공천 신청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결국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 어쨌든 당에 큰 자산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 주류의 기조와 움직임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강한 메시지를 냈을 때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관이랑 오세훈 시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되면은 서울 선거 정말 어려워진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을 했을 때 이정현 위원장이 금세 약간 좀 입장을 좀 유화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죠.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님. 어제 그 쇼는 이대로 가면 이제 뭐 아예 후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서 후보라도 내놓고 뭔가 좀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걸까요? 그 국민의힘이 예. 글쎄요, 뭐 이거를 뭐 방향을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뭐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션 플랜이 지금 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명확하게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관련 이슈하고 명확하게 당이 이제 뭐 선을 긋고 간다 그런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2.3 계엄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뭐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플러스 당 밖에 있는 사실 뭐 윤어게인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고 본인들이 탄핵에 반대한 거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그 관저에서 농성할 때 그것에 가서 앞에 가서 육탄 방어하려고 한 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제 좀 가까이 와 보면은 예를 들면 그동안 이제 부당하게 사실 징계했던 거에 대한 뭐 반성이라든가 이 당권파에 그리고 지금 징계 조치한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윤리위원장이 무리수 둔 거잖아요. 윤리위원장이 무리수 둬가지고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조치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됐으면은 이후에 액션이 있겠구나 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의 형태로 당내 어떤 변수로서의 절충안이 나온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 절충안의 목표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인데 결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사실 애매한 제가 볼 때는 스탠스로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지금 뭐 이 해결됐으니까 그럼 후보 등록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거고 사실. 그러면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니까는 선거 이번에 안 나가고 당권이나 또는 무소속으로 트는 겁니까? 물어보면 아직도 그것도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장동혁 대표가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아직 남은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가고 안 나가느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국민의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선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일 큰 광역에 이 후보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광역의 이제 지자체장들이 좀 이 어느 정도로 선전할 수 있느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장수인데.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의 이 한정에서 보더라도 서울시장 누구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구청장 후보 밑에 이제 광역 후보, 그 다음에 기초 후보가 다 영향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선거 안 될 것 같아서 막 탈당하고 난리라고 하는데 이 선거 치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광역 지자체장 후보 선거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기초, 광역 이게 다 지금 영향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후보를 올려놔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동안 스탠스는 또 반드시 오세훈은 날려버리겠다 스탠스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입장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좀 바보 같은 입장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절연이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그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유의 썸인가?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뭐 내 거 같은 건가 뭐. 그러니까 이게 절연인 듯 아닌 듯 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여의도에서 들었는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나려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거는 당대표가 특히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이제 얼굴 역할을 보통 합니다. 선대위를 이끌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의 현장에 딱 나타나면 어느 후보가 과연 좋아하겠느냐. 대구나 일부 아주 강성보수 지역이 아닌 이상 당대표가 안 오길 다 바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럼 이건 선거의 진두지휘 자체가 안 되니까 오죽하면 장동혁 대표 안 물러나려면 성형수술 시켜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이런 어정쩡한 결의문은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최소한 뭐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하거나 계속 윤호견이 외쳤던 일부는 이제 반성을 하고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 지도부 사퇴론도 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는 선거에 이길 가망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대한가미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뭐 어떤 비상적인 뭐 선대위를 꾸리다거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사실 뭐 고성국이라든가 뭐 전환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에 버젓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믿겠냐는 거죠. 정말 이 장동혁 체제에서 의지를 보여주려면은 이런 윤어게인 세력과 그냥 말로만 절연하겠다가 아니라 징계위를 회부해서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하든가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고등학생이야 뭐 한 3학년쯤 돼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팼어. 그러니까 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당구장 가면 그게 공부하겠다는 겁니까? 대학 가겠다는 겁니까? 대학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도 그날부터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야 그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짓을 똑같이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학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반성이고 공부하겠다는 거겠습니까? 딱 지금 그런 형국 아닙니까? 하나도 바뀐 모습 없는데 정말로 절윤 한다면 장동혁이 나서서 절윤 선언을 해야죠. 그리고 지가 읽어야죠. 근데 너 읽어 네가 그러니까 안 읽고 그냥 완전 못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더만 17일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절윤 계속 이야기하면 뭐 당의 단합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절윤 선언하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17일 전에 장동혁이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최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저는 저걸 들으면서도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그러니까 장동혁은 차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장동혁은 도대체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곽우신 기자님은 장동혁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 당 출입을 2018년부터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면 그걸 안 하고 설마 이거 안 하겠지 하는 거를 최근에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저도 뭐 뇌피셜에 불과합니다만 많이들 여의도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장 대표가 실제로 지방선거를 반쯤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는 사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정도 사과해가지고 뭔가 절윤 관련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도층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 진짜로 국민이 반성하는구나 하겠습니까?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격전지 선거를 잃고 영남권에만 지킨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당권을 놓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준비를 해서 기조를 이어온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여의도 호사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당에서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쭉 보여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나 혹은 주변에 이제 윤어게인으로 불리는 분들하고 명확히 거리를 두지 않고 이 집토끼들만 안고 가도 최소한의 방어선을 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하면 설사 이 당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재신임 투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수많은 짠물 당원들이 한 번 더 장동혁 대표를 신임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설 지도부는 친한계나 대한과 미래 쪽이 아니라 윤어게인에 가까운 혹은 영남 중진 쪽에 가까운 사람이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어떤 일종의 확신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비공개 의원총회 때도 아 이거 여의도 연구원발 70%가 넘는 당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갖고 와서 의원들의 비판에 좀 방어했던 것으로 보이죠. 저는 전한길 장동혁 저 하는 걸 보면서 국힘당이 하는 걸 보면서 얼른 두 사람 궁금했어요. 전한길은 뭐라고 할까? 한동훈은 어떻게 나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한길은 이제 장동혁한테 막 방방 뜨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오늘 106명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겠다고 그래 잘 가라. 이재명한테 가라고. 너희들은 이재명 이중대야. 민주당이나 이재명도 돈을 먹었거나 중국으로부터 돈 먹은 새끼들입니다. 장동혁 대표님마저도 이재명 하수인이 되는 겁니까? 장동혁 대표님께서 106명과 뜻을 같이 해서 절연하겠다면 저는 절대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윤어게인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저 정도 되면 뭐 국힘당에 이래라 저럴 게 아니라 전한길이가 당을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거 보통은 그렇게 했었죠. 그게 마치 지금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극우가 사업화돼 버리는 거예요. 전 저 사람은 거의 그 단계까지 왔다고 봐요. 뭐 건국자금 1,000억 원을 모금하니 뭐 이런 소리 나올 때부터 이건 다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궁리하면서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극우 진영들이 막 각 목사별로 나눠지고 뭐 서로 이합집산이 되고 서로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양상인데 거기에 슬픈 거는 우리나라 뿌리를 갖고 있는 보수정당 제1야당이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 좀 못 밀어낼 거라고 봐요. 만약에 밀어낼 것 같았으면 어제 밀어냈어야지. 그러니까 매번마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데요. 대다수 의원들은 제가 추정컨대 내가 왜 나중에 책임져야 해? 이제는 책임질 단계 그걸 넘어서 버렸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이 끌고 왔으니까 윤석열 후에 장동혁이 타고 우리 데려갔으니 장동혁이 나중에 죽든 말든 당신이 책임지셔라고 하는 분위기로 넘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굳이 끌어내려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보들이나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지만 필요한 거는 내가 최소한 표를 달라고 할 명분만이라도 좀 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표를 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해줘야 그래야 내가 선거를 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판이 크게 저는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당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셨었거든요. 그때는 뭐 무릎 꿇고 절하고 울고 막 난리쳤잖아요. 따로 당 만들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따로 당 만들어 갔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항복하고 이 당에 또 들어오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절윤 선언 한 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없잖아요. 어제 제가 그 송원석 원내대표 나와서 기자들 질문 응답하는 거 봤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나오지도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게 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절윤 쇼가 정말 쇼만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하나는 보고 또 하나 제가 예측하는 거는 대혼돈의 유니버스 무소속 출마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을 때 올라갈 기미가 없기 때문에 나라도 살자고 하는 일부 출마자들은 무소속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끼리 표를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 당신이 주도했으니 당신이 그걸 발표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당신들이 주도했다. 다수의 힘으로 나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다. 내 뜻을 거스르는 거니 책임도 당신들이 져라. 이런 똑같은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한동훈 쳐냈죠. 김종혁 쳐냈죠. 그리고 또 뭐 한동훈 집회가 따라간다는 사람 뭐 경고하고 그랬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고성국 전환길 말 듣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선거 끝나고 당권이라도 잡아보자.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당원은 더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그냥 막 억눌러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오세훈이 강하게 나온 거지. 나 그럼 등록 안 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선거도 아예 후보도 못 낼 판이니. 야 이래갖고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때는 여기로 가야 될까? 이때는 이렇게 가야 될까? 완전히 그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쳐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면 보수 정치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보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 뭔가 직을 걸고 또는 자기 어떤 정치적 존재를 걸고 뭐 나서는 이런 인물이 있고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보수가 뭔가 재건이 되고 보수가 과거를 반성할 수 있고 과거를 청산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들 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어제 왜 그랬느냐, 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본인이 읽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선거 성적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뭐 곽우신 기자님 이제 지방선거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완전히 이제 빵점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50점 맞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빵점 맞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요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근데 거기서 그 선언문을 읽으면 당장 전환계시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라고 하고 윤 어게인이 지지 철회한다고 그러고 그런 가뜩이나 자기 기반이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마저 없으면 어디에 기대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 의원총회에는 앉아있고 뭐 이게 뭐 저륜에는 약간 동의하는 듯 하면서도 내가 읽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 뭔가 대안을 자처해야 될 이제 대안 세력이 돼야 될 이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반대하는 좀 어감이 그런데 반장 세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반장이어서 반장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반장 회장할 때 그 반장은 아닌데 이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리자 이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무너뜨렸다가는 지방선거가 잘 되려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김용태 의원이 이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니 무슨 혁신위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혁신위를 해서 사실상 혁신위에 준하는 그러한 선거 체제로 사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제끼고 다른 체제로 이거를 좀 굴려보자 이런 건데 그렇게 해봐야 국민들이 저게 뭐 장동혁 대표가 살아 있는데 저걸로 되겠느냐 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보고 있는 거고. 이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이런 경우에 내가 어디서 직진 승부를 좀 펼쳐가지고 우직하게 가서 내가 보수의 기틀을 한번 세우는 그런 승부를 펼쳐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필요한데 사실 대구일까 부산일까 아니면은 뭐 전국 순회 공연일까 뭐 이렇게 지금 사실 다니고 있는 것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도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체제를 어떻게 요거를 이제 사실상 균열을 내고 무너뜨리고 할 것이냐라기보다는 뭐 지방선거 망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겠지 뭐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그런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경에 왔으면 서울시장 더 해봐야 뭐합니까 사실. 지금 많이 했는데. 서울시장 안 나간다 선언하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나는 이 장동혁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치고 나가고 뭐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게 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지금 여기까지 땡겨놓고 내가 서울시장 나가는 게 여전히 나은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당권으로 트는 게 나은지 아직도 한번 세임을 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플레이어 중에 한 사람도 이 보수 정치를 책임지고 재건하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수선도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어야 수선하는 거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포기입니다. 이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거는 수선집에서 안 받아줘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성형막 하는데 가수 조영남 씨는 성형외과에서 안 받았다잖아. 견적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제가 조금 말이 더 좀 붙이면 지금 우리 댓글창이 기가 막힌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성국 전환길이 상황 정치를 하고 있고 참 이게 한국 정치의 비애인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느냐 이런 한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오죽하면 성형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안 보고 딱 나서면 사람들이 고성국 전환길이 뒤에 있다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아니라 특정 극우 유튜버가 지금 정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유권자가 표를 주겠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서를 좀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객토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흙을 완전히 뒤걸없지 않는 이상 썩은 흙에서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